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매칭 사례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어느 정도 버시는지 궁금하지만 에고잡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20년 차 경력을 가지신 커플 매니저시고요. 그리고 현재 나우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원은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커플 매니저 20년 차고요. 2018년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은 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플 매니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마담 뚜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고급화된 이름으로 커플 매니저라는 이름인데 그냥 우리가 막 맨날 사람들 만나게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하고 이런 일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 어떤 업무를 하나요? 네, 이제 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매니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커플 매니저가 있고 매칭 매니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커플 매니저라고 해서 주로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매칭 매니저는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이 유치된 사람들을 회원들한테 소개를 하고 매칭을 이루어지는 일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커플 매니저의 가장 주 업무는 회원님들이 문의를 하시면 회원님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1차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방문을 하셔서 대면 상담 후에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 업무가 통화가 되게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전화 업무가 가장 많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니즈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려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시면 회사를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면 상담도 있는데 보통 하루에 대면 상담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매니저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두세 분 정도 평일날에는 그 정도가 되고요. 주말에는 뭐 많게는 대여섯 분도 하고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주로 전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일단은 뭐 만남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관리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전화 업무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매칭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매칭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결혼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재혼 커플이세요. 재혼 커플이신데 남성분한테는 아이가 셋이 있었고 그것도 정말 제일 무섭다는 중2, 중3짜리 딸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여성분한테는 아이가 둘이었는데 거기도 중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매칭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은 어렵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건 제 생각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회가 되더라도 회원님들한테 일단 드려서 회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분께서 의외로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사실 남성분들이 본인 자녀가 있어도 여성분이 자녀가 있는 건 되게 좀 꺼려 하시는 편인데 이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내 아이가 있는데 상대도 아이가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성분이 가입하시고 첫 매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하고 만나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만난 지 3개월 만에. 근데 처음 만나셔가지고 이분들이 12시간을 서로 대화를 했대요. 그렇게 하시고 만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저희가 후기를 듣잖아요. 어떠셨는지. 근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남성분이 재회원이었거든요. 근데 남성분이 너무 정말 진중하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님이 충분하게 12시간 이상 대화를 했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만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또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대화를 했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나는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니 정말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원님들이 결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그 이후에 연락을 드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성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성분하고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뭐 어떻게 잘
잘 계시는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뭐 하루에 빨래를 5번씩 돌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게 저희 커플 매니저 20년 하면서 사실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자녀분들이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재혼에 성공하신 케이스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나 단시간에 남성분의 결단력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사실 저는 오랫도록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 케이스는 거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자녀가 있어도 그리고 집안에 좀 재산이 많이 있다든가 이러면 상대 자녀를 거의 안 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전혀 그럼 오히려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무 좋다. 네, 맞아요. 이런 사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 네. 자, 그러면 커플 매니저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 내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거는 사실 업무 강도가 그렇게 순하진 않아요. 예, 하루 종일 정말 회원님들, 고객들의 그 니즈에 맞추어서 맞는 분들을 찾는 작업도 해야 되고, 물론 그 매칭 매니저가 하지만 저도 옆에서 저를 믿고 가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니즈가 50% 있던 분들을 70%, 80%까지 끌어올려서 뭐 어쨌든 방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게 제 의미이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하루 종일 통화를 해야 되고 정말 업무 강도가 그게 순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강도는 되게 센데 그건 이제 내부적인 거니까 어쨌든 저는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시는 분이. 근데 초반에 제가 할 때만 해도 전화 상담을 하면 본인이 문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떻게 믿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인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셨다는 것도 사실 그게 안 맞는 부분인데 일단 부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마이너스였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0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니즈를 확실하게 만들고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님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이제 바꿔드리는 부분이 생각을 바꿔드리는 부분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이제 더 힘든 거라 그러면은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내고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이 돈을 내가 많이 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고 그런 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꼭 하잖아요. 사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그건 워딩으로 치는 거였고 커플 매니저로서의 직업 만족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만족도가 저는 아주 높아요. 예,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고 근데 나이 전혀 상관없이 제가 오랫동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따른 우리는 뭐 자영업자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소득도 만족도가 상당히 있고 어쨌든 정년 없이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가끔 어려운 회원을 결혼시켰을 때 오는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1차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소득이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요. 뭐 저는 70, 80이 돼도 계속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이 일이 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시는 회원님들하고 계속 2년이 되다 보니까 좋은 회원분들 계속 소개시켜 주시고 이럴 때가 가장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 고객이 소개해 준 거면 진짜 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네 진행을 하셨는데 뭐 어머님 자녀는 결혼을 저하고 못 하셨거든요. 외부에서 결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매니저한테
꼭 가라. 예,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믿어도 된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내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게 곧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하는 만큼 어쨌든 결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어느 정도 버시는지 궁금하지만 네. 너무 사적인 질문이니까 네네.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다라든지 뭐 약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상위권에 있는 매니저, 그 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매니저들이 뭐 10% 안에 드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매니저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고요. 상상 이상은 얼마예요? 글쎄요. 뭐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의 월급을 받고 네, 있고 네. 많이 받으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이 2, 3억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10%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적은 숫자이기는 한데 업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1억 넘는 분들은 너무 많이 있고요. 네, 회사에서 소속이 돼 있으신 분들이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뭐 연소득 1억 소득 신고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나와서 독립해서는 회사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온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아침서부터 9 to 5를 하지는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일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회사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나이에 대기업의 과장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제 시간을 써가면서 그 정도라 그러면 저는 낫배신데요. 근데 업무 강도는 셉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커플 매니저로 일하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스킬. 자, 뉴욕지사에서 근무하셨어요. 해외 파견돼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는 건데 내가 만났던 회원 중에 이분은 진짜 내가 아무리 맞춰드리려고 해도 너무 까다로웠다 하는 분 혹시 있어요? 나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제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